자, 그러면, 자, 우리 서울대 나온 아저씨,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졸업생으로. 네, 졸업생들이 이번에 토론했죠. 네,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과 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을 네. 토론을 네. 그 무지랭이인 저 같은, 거의 학벌이 없는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게 우리나라의 1등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수준인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오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네. 왜 그 사람들은, 감동은커녕, 우리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비아냥을 받을 만한 그런 토론의 질을 보여주는가. 우리 국민 전반에 이제 그 수준, 그게 이제 내려간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학벌이 좋다 하더라도 학벌이 뭐예요? 젊을 때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 관직을 왜 나이 많은 사람이 해요? 학벌이 그 중요하면은 20대가 하지. 그런데 20대에는 기초 그런 공부를 아이 걸음마 시키듯이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공부를 준비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평생 공부하면서 그 30, 40대, 50대 올라가면서 나이를 더 먹으면서 더 성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학벌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또 그 사회의 지도자층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박관념, 국민들에게 통하게 하려면 쉽게 통해야 한다는 이런 걸로다가 그런 강박감에서 자기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당당하게 자기 지식과 그걸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 야단 맞겠지? 막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얘기를 못해. 이재명은 어려운 말, 쉬운 말 엄청 잘하던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수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그렇게 많은 그 악재들이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잘 밀고 나가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따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파는 도대체 우리나라 우파 보수 우리나라를 최고로 따지는 그렇게 똑똑한 그분들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게 우파가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박정희 전두환 때 비록 대통령은 군사정부 그랬지만은 거기 장관 국회의원 그런 사람 최고 엘리트 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전부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그렇게 해서 이명박을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보자네. 사람들은 그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부 있는 다음에 근데 도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범 인재들이 다 이제 그 정부에 들어왔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특히 같은 우파를 하더라도 그 보수 우파는 이제 그 나라의 전통과 그걸 다 지키고 그런 게 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대중 이전에 김영삼 이제 노태우 김영삼 때 지금 골수 이제 보수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은 김영삼 노태우를 싫어하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클린턴 오고 그럴 때 민족이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민족격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비판을 한 거죠, 막. 그러고 노태우 정부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북방 외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륙하고 가까워진 건 노태우 대통령이 다 했어요. 지금 소위 진보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한다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고 노태우 정부 때 지금 젊은 분들은 잘 기억 못 하겠지만 음력 절날을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멀쩡히 있는 걸 자꾸 그냥 휴일도 안 만들고 그냥 신정은 닷새나 쉬면서 1월 1일 그냥 엄청 국민들이 불편이 많았지만 권력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노태우 정부 때 팍 그냥 구정을 휴일로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왜냐하면 이 외세나 그런 쪽에서 자꾸 전통 그런 걸 없애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기득권층이 많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영어 쓰는 거 뭐 그런 것도 오히려 70년대 뭐 슈샤인 보이니 뭐 럭키모닝 뭐 하이킹 그래서 영어 쓰는 거 유행했거든요. 처음부터 아주 옛날부터. 근데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시절 때 김영삼 노태우 때까지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국어 남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제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 좌파로 상대적으로 더 뭐 어쩌고 뭐 북한하고도 통하고 어쩌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 뭐 어떻게 했냐면은 막 그냥 인수위 때부터 뭐 영어 뭐 오렌지가 아니고 어린지로 해야 된다 막 그 기억날 거예요. 그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그 시작될 때부터 영어 나라로 완전 만들자고 막 그랬고 노무현 때는 좌파 정부 돼가지고 노무현 때부터 그런 거죠. 이명박 때부터가 아니라 노무현이 당선될 때는 마치 반미 뭐 그런 시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된 것 같더니만 대통령 된 다음에 오히려 미국한테 뭐 속된 말로 굴복했죠. 그러니까 뭐 반미 FTA 칭찬하는 거고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아파트 평수도 못 쓰게 하고 미터법 쓰라고 제곱미터 쓰라고 그러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그냥 이제 규제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을 없애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오히려 둘로 갈라서 가지고 점점 이 나라 전통 민족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쪽이 뉴라이트라고 해서 그때부터 흰종 우파 그냥 진짜 우파가 아니라 말이 웃기는 거지. 우파는 옛날부터 있던 거를 지키는 거고 전통 지키는 게 보수 우파지 무슨 신우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끊고 그런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부 뭐 물론 일제시대 뭐 그런 걸 너무 자꾸 지금 와서도 자꾸 뭐 과거사 문제하고 자꾸 트집 잡는 것도 문제지만은 뉴라이트 그런 사람들은 아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이 있었어 우리나라가 비로소 이만큼 잘 살게 됐다. 일본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이 일본이 어쨌든 철도 놔주고 뭐 해주고 그런 건 맞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 정권이 계속 있었다고 해서 불가능했던 건 아니거든요. 고종시대에도 다 전기 들여오고 일본보다 먼저 전기 들어왔어요. 다 계속 개혁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계속 증오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제지배를 덕을 다행이다 할 건 아닌데 하여튼 뉴라이트라는 쪽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나라 전통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과 뭐 가까운 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미국과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달라붙는 거 이거를 가장 보수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친미를 미국하고도 물론 잘 지내는 게 당연히 좋지만 친미를 근데 국민들이 마음대로 해요. 미국을 갔다 오려면은 그런 이제 여행 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경제력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미국을 보내주는 그런 실력 있는 인재가 되든가 그런 사람이나 되는 거지 아무나 미국 친미할 수도 없는 건데 친미하자 이걸 가지고 계속 끌어들여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수라는 사람들은 자꾸 뭐 실제로 그럴 필요도 없는데 더민당 민주당 사람들도 박지원도 완전히 미국 통이고 친미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니네들은 친중이라고 자꾸 몰아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오히려 선거에 유리하지도 않은데도 그 사람들은 이 국힘당의 승리보다는 자기네의 세력을 굳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미 세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 보면은 이건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파가 지금 거의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 자체의 승리보다는 그렇게 우파도 아닌 그야말로 친미 자체가 무슨 우파인 것 마냥.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씨가
저기 적어도 대통령 후배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국민묘지 물론 서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자를 한자로 썼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기 시대에 있다가 오히려 그 보수 농계 조갑재 씨 같은 분들도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한자 교육 제대로 안 쓰고 그게 국민을 속이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잘못한 거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이재명 측도 반대하지 않았고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그냥 그 전통적인 보수를 해야 될 것을 이제 민주당 승계한 쪽에서 하는 거.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이제 반발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제가 칭하는 그러니까 여진 몽고 그런 계열의 그런 완전히 친북 골수좌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불만이 있겠죠. 이제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 계열이 이제 그 정치권이 집권하니까 크게 반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파인지 뭔지 그 국힘당 쪽에서는 그런 그쪽 이제 과격파들 이제 친미만 지상 최고의 가치로 얘기는 그런 쪽들을 자연스럽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국힘당.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국민들의 수준이 더 높아요. 그렇죠. 비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속지 말아야 돼. 친미가 무슨 보수예요? 그러니까 대만을 보면은 대만은 국민당이 있고 민주진보당이 있거든요. 국민당이 이제 그 대륙에서 왔을 때부터 집권당이고 대만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개석하고 그래가지고 수십 년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보수예요. 그리고 민주진보당이 그 진보, 걔네들도 우리 거기보다 더 진보예요. 트랜스젠더 하는 사람이 대놓고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그 무슨 탈원전도 하고 그냥 완전히 진보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건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민주진보당이 그 대만 원주민 쪽이라서 그 중국에서 독립하겠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에 맞붙겠다.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오히려 그냥 옛날에 진수변인가 전 총통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감옥 간 거 그런 거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대만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돼야 한다. 뭐 그런 얘기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골수 친미. 그런 사람들이 진보예요, 대만에서.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저는 보수가 중국 쪽이고 진보가 미국 쪽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오히려 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맞죠. 오히려 맞는 말이라는 게. 그렇죠. 저는 오히려 글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정통 보수라면은 그렇지. 오히려 친중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2000년 혹은 5000년 모든 문화나 역사가 모두가 다 친중이었는데 그럼 그렇지.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같은 게 우파 정권인 게 뭐예요? 수천 년의 전통을 지키니까 네. 우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6.25 때도 우리가 중국하고 싸웠지만은 네. 중공 오랑캐라고 하면서 네. 이 중국 공산당이 사실 중국의 주된 정부가 아니라 주류 사회가 아니라 그냥 반항자들, 불황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운 거잖아, 비판자들. 네. 그러니까 그 오랑캐들을 처부수자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 중국 오랑캐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 중국 문화 존중하면서 교육에서도 우리 다 배웠고 그냥 그렇죠. 70년대 우리 한자도 다 제대로 다 썼고. 그렇죠. 예, 그래 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칭 우파하면서 반중하는 사람들이 마치 중국은 수천 년 우리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물론 중국이라는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침략받아서 고통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두 번이 두드러지게 있어요. 원나라하고 청나라. 네. 원나라 때 삼별초고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청나라 때 병자호란. 근데 그땐 다 몽고족이 중국 본토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도 만주족이 그 여진족이었다가 만주족이 중국 본토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령하기 전이었나 병자호라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중국을 위협하면서 먼저 한국, 고려, 이제 중국 쪽하고 가까운 니네를 먼저 손봐야겠다 하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 그러니까 중국 간족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한국이나 똑같이 고통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군은 아주 옛날 일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가 중국 쪽에서 뭔가 동양인의 우월함을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런 개념이 그래야 있어야 진정한 되고. 보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진보는 우리는 세계는 하나다. 우리는 잘 나가는 뭐 미국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또 진일보해야 된다. 그게 진보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뭔가 둘의 포지션이 약간 좀 보수의 이상하게 참칭, 그러니까 이번은 선거지 어떻게 뭐 어떻게 다들 결론이 나면은 보수 역할을 못하고 재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는 다 국민들이 그야말로 계몽이 돼야 돼요. 계몽령 내려가지고 아니 무슨 나라 민족 다 그냥 쓸개 빠지고 다 간쓸개 다 바치는 게 무슨 놈의 보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왜 보수 쪽에서는 지금 보수의 해양방에 대해서 철학을 중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있어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질 못하죠. 왜요? 왜요? 사회에서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아니 언론에서 다뤄준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언론 100%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중동도 그래요. 이제 조금씩 변화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재로서 그러니까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때의 민족주의 그런 거를 이제 배관시하지 말고 그걸 다시 잘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살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보수가 저렇게 저 모양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더민당을 믿을 수도 없는 게 아니 더민당도 독주를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뭐든지 견제세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이게 김영삼 노태 정권 이후로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당이. 근데 민족 중심민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여진족과 토착이고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민족이 다. 그러니까 양쪽 당이 다 이제 우리 국가의 전통과 그런 건 다 없애려는데 그건 서로의 뜻을 같이 해. 그러면서 다만 달라지는 건 한쪽은 일본 그러니까 해양 쪽으로 나라를 붙이자, 한쪽은 대륙에 붙이자 이런 걸로다. 더민당도 이제 노무현 때 민족 없애려고 하고 최근에는 또 더민당 의원 몇이 그러니까 교육 헌장 방침에서 홍익인간을 없애자 시대에 안 맞다. 우리 옛날부터 나온 말이잖아. 홍익인간이 시대에 안 맞다고. 더민당 사람들이 그렇게 12명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검색해봐야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국힘당 쪽이 이제 친일파 외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막 민족주의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도 다 사주를 받아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때 다 넘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민족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치를 전부 좀 없애려는데 외세한테 전부 돈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받고 교육도 받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다 영향력 있는 세력들이 뭐 딥스테이트니 뭐 그림자 정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한국을 마치 이제 그렇죠. 홍콩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중국이 완전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콩처럼 이 국제 허브 정도 그런 걸로 만드는 거죠. 근데 나라는 없애고 그냥 이제 그냥 세계 사람들이 와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동양 이쪽 세력화를 견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한 거 그러는 거죠.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으니까 한국이 저가도 일본하고 중국이 서로 사이좋게 뭉치면은 큰일 나잖아요. 서방 세력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한국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보수가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뭉쳐 있어야 되는 게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보수가 똑똑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진보는 주장이
더 착해 보이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야,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네 하고 사람들 일단 그래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고 우리 말도 옳다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려면은 똑똑해야 된단 말이야. 지적이고 네,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렇지. 퀄리티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우파 보수가 되어야 그나마 사람들이 믿고 갈 텐데 지금 토론회만 봐도 이재명이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근데 나는 작년에 분명히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의 토론을 보면서 윤석열이의 토론 실력이 저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정치력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누가 나와도 우파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씨가 그러니까 좌파 이데올로기 그런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괜히 딱 옛날에도 있었던 일인데 김대중 때도 그렇게 자꾸 미투니 그래가지고 온통 그냥 들쑤셔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자충수 됐잖아요. 안희정, 박원순 다 날려보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렇게 자꾸 남녀관계를 엄격히 하니까 제일 피해 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엄격했잖아요. 남녀관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 많거나 양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안에 있고 첩권을이고 그러면서 돈 없고 상민 천한 사람들은 아예 장가도 못 가고 여자도 없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등사회란 말이에요. 평등사회니까 신분 차이는 없어. 그러면서 근데 여자가 이렇게 엄격해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은 괜찮은데 하류층이 누구예요? 하류층이라는 사람은 따로 없지만은 아직 청년들은 사회에서 기반과 재력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애들이 결국은 신체는 걔도 제일 왕성하면서 욕구 그런 거 그러면서도 그냥 모든 걸 규제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은 여자들 보려면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안 만나도 뭐 별 지장 없지만 남자는 여자 안 만나면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견디는 스님들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스님인데요.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님들이 일탈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이거는 여자와 남자가 도저히 이렇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남녀 문제면 같아. 또 우리 엄청난 얘기가 많으니까 오늘 이만 줄이고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그걸 자기 이데올로기로 그걸 억압하니까 청년들이 되게 배신감을 느끼고 어쨌든 그걸 다 따라서 문재인은 그랬단 말이에요. 문재인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나는 이제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나는 실질적으로는 보수다. 그런데 현대 이제 보수들이 너무 썩어 빠져서 이거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정치의 지읒도 모르지만 문재인이가 뉴스에 나와서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고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성 무대한다고 장관 능력도 없는 여성 장관 또 올려가지고 건설부 장관 그냥 3년이나 오래 해먹으면서 그냥 부동산 다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문재인한테 실망을 하는 부분은 부동산 문제였어요. 일반 서민들의 와닿게 힘들게 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당. 근데 그거 때문에 문재인은 민주당은 무엇을 해도 누가 이재명이 할아버지가 나와도 민주당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토론의 실력도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 정말 나라가 거의 계엄령에 휩싸여가지고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한 길로 직접까지 몰고 갔잖아요. 시기가 있죠. 사실 처음부터 사실 청와대를 옮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그렇게 독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 국가에서 엄청난 엄청난 예산이 아니라 다 세금을 들여서 만든 그리고 안보도 보안도 해놓고 그런 곳인데 그걸 자기 이사 가듯이 자기 옆집 이사 가듯이 나 여기 쪽으로 이사 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뭐 구경거리나 만들고 그냥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의대 그것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똥꼬집 나이든 노망난 노인네가 자기 배고프다고 무조건 밥상 12시에 차리라고 하는 거랑 그게 또 웃기는 게 아니 좌파적인 단체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그 사람들도 의사 권위를 낮추고 싶어 하니까 늘리면 무조건 찬성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아니 윤 정부 잘한다 칭찬이라도 좀 해줘야지. 어?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면서 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왕따 지금 사실이 잘못했지만 저는 의사가 늘어나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의사의 권위가 낮아진다 이런 그것보다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팔 수 있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력밖에 없는데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옛날에는 광부를 수출했다지만 우리가 또 광부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성형 그런 게 엄청 의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대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파견을 해서 외화도 많이 하고 그건 뭐 적당히 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이제 가령 무슨 공장이라든지 뭐 어떤 식료품 근데 기술자가 아니라는 사람도 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은 뭐예요? 반드시 의사가 원장을 하잖아요. 법이 그래서요. 대학병원 원장. 사무장 병원 하면 전부 불법이잖아요. 대학병원도 다 그 관리인 전문 경영인이 원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병원 의사가 최고 결정권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이 그래. 법이 그래. 그 취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의료 정책도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인터넷 보면은 그냥 자기 남 잘난 거 깔아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괜히 뭐 의사들, 뭐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몇 년밖에 안 됐으면서 매독 받는다는 둥, 뭐 불편한 짓이라는 둥, 막 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냐면, 네가 하라. 근데 이건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반박 같지만은, 사실이 국회의원 무슨 그런 거 여러 가지 하면 재벌, 이건 실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 연줄과 그 진맥이 다 도와주고, 요행이. 의사는 시험 봐서 성적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극히 일부 조민시, 그런 시비도 있지만은, 그건 극히 일부고. 그러니까 그건 또 아무런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치 기득권층이니만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고, 하여튼 그건 그래야 돼. 사실 믿는 수밖에 없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정책 같은 거 의사들 기득권 때문에 늘지 않아서 안 된다. 이건 안 돼. 그리고 사실 또 병원은 어느 정도 일이 많아서 좀 경증이라든지 필요 없는 사람은 내보내고 그러기도 해야지. 저는 그럴 때가 제일 참 기분 좋죠. 병원 갔을 때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응? 그럴 때 그냥 인사 꼬박하고 나오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는 죽을 때가 돼서도 나가라 그래요. 응? 죽을 때가 돼. 그건 또 문제죠, 물론. 아니 나는 병원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줄 알았더니 죽을 때 되니까 나가라 그러네. 난 필요 없다. 아니에요. 돈이 안 된다 이거지. 어차피 치료해봤자 돈 많이 쓰는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돈 안 되니까 그런 나가라 것도 이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안 돼서 그런 거 어떻게 무슨 하는 명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일단은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찬성한다고 어쨌든 그것도 결국은 그리고 의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 안에서 경쟁을 하니까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죠. 음식점 같은 건 우리가 가서 맛있다, 좋다 이거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그거는 쉽게 평가를 못하죠. 우리가 그쪽이 단기간에 평가할 수도 없고 어느 병원이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그야말로 잘 못하더라도 그 유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모르고 사람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궁해가지고 그냥 과잉 진료하고 하여튼 여기는 과잉 진료는 지금도 많이 있는 일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의사나 그건 어쨌든 넘어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파가 지금 나온 그러니까 윤석열은 우파의 기본 가치도 조갑재 같은 분이 얘기하는 게 이게 우파 기본 가치도 보수의 가장 지지층인 의료계한테 많이 등 돌렸죠. 무너지겠어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새로운 해처 모여를 새로 하든가 이제 아마. 근데 제가 장담컨대 해처 모여 하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 또 모입니다. 교육이라든지 근본적인 게 안 되면은
계속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탕질, 그러니까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수를 보면 나라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어떤 특별한 보수라는 세력이 굳어져 있는 것 아니고 그런 조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그 국가의 전통과 그걸 가치를 지키는 이걸 그리고 민족 그걸 지키는 게 무슨 억지로 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이유 자체가 자기네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각자기 남의 나라 방식대로 사는 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그게가 아주 외국한테 받은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나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그때 자기 이득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그걸 트집을 잡는 거지. 사실 전쟁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재명이가 성소수자의 직장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30%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이 정말로 그랬다면은 큰일인데 아마 가짜 뉴스일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영상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게 딥페이크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이재명이가 마이크 들고 우리나라 딥페이크 수준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엔 딥페이크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런 거를 막아낼 수 있는 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가 전멸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보수 농객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렇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친미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게 친미로 갔어? 성수자고 보수자 그런 건 사실 트럼프 정부만 아니고 민주당 정부라면은 미국이 더 그러는 쪽이거든요. 예? 미국은 굉장히 막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원하면 얼마든지 트랜스젠더 하라. 성인 전환하라. 근데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가 그거 반대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트럼프 그거 너무 트럼프답다고 멋있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중국 같은 데는 철저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뭐 아랍처럼 동성애자를 뭐 사형시키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냥 절대 안 되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는 자유야 있지.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공동결혼 합법화 이런 거 그렇죠. 없잖아요. 뭉쳐서 그런 거. 근데 왜 이재명이는 그런 미국적인 행보를 중국에서는 하고 이제 동거하는 사람도 있었긴 있었는데 그걸 결혼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게 중국에서 그 우주선을 보내면서 여성을 할당시켜서 여성도 우주여행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하고 우주여행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나 미국 같으면 네. 단지 여자 그럼 뭐 그냥 아가씨 젊은 애 아무나 뭐 아무나 해요. 그냥 그래 뭐 그냥 성적으로 여자를 또 무시하네, 또. 할당해가지고 보내면 되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뽑아서 보내는 거지 뭐 또 아무나 보내요 또. 그런데 중국에서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 기준이 뭐냐면 그 25세 이상 여성이고 출산 경험이 있어야 하고 뭐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여자야 된다 이거지. 그 여성의 그 역할과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인간으로서 여성도 우주에 같이 가봐야 되니까 그런 완전한 애 아버지만 뽑아야지. 남자는 그러지 않아도 하잖아요. 다들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전부 기능적으로 남자가 더 유리하니까 남자는 당연히 하잖아요. 우주선 일을. 그런데 여자를 일부러 물론 여자도 실력이 있으면은 남자하고 똑같이 하죠. 중국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실력이 똑같습니까? 신체가 다른데. 아니 우주선 그 실력이 있는 사람 있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직접 주석이 그냥 직접 그냥 여성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아주 그 국가 지도자가 공공연히 하고 오히려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보수라서 그 좌파 그런 LGBTQ 그렇게 혐오한다면 오히려 친중해야지. 그렇죠. 거긴 그거 없는데 특히 러시아도 그런 거 없어요. 러시아가 기독교 믿으면서 아주 그냥 아니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잡는 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는 여기저기 막 하고자 해요. 네. 진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진보니까 진보의 성향상.
근데 보수는 기존의 것을 지켜가면서 어떤 게 우리의 이 인간의 도리인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수 우파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 한번 그 20대 시절에 잠깐 서울대 나왔다고 몇십 년을 너무 과도하게 자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또 그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거든요. 요새 애들은 또 그때보다 입학 성적은 못해도 열심히 더 공부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공부도 안 했고, 물론 고시 합격하는 사람은 법학이하고 공부했겠지. 하지만 그거 좀 편향된 거고 그만큼. 네, 요즘 심각한 여기 저처럼 40대 엄마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이제 코로나 시기도 겪어서 그랬겠지만 발달할 시기에 발달을 못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으나 아이한테 이 물건을 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놓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아이가 길을 못 찾아온대. 난 또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줄 아니, 알았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걸 시켜? 그거 시키는 그런 애도 건 있지. 그거 시키느냐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시키느냐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시키느냐고 한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을 심부름을 보냈어도 돌아올 때 길을 헤맨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기본 아이의 그 생활 습관을 엄마들이 안 길러준 거죠. 예를 들면 TV를 보면 TV를 끄는 거 엄마들이 합니다. 아이들이 어디 들어갔다 나갔다 문 닫는 거 엄마가 합니다. 숟가락 젓가락 밥 먹고 담그는 거 엄마가 다 합니다. 애들은 진짜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빼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정치가 바로 세우고 교육이 바로 세우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흘러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다 배워가면서 자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우리 엄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많이 깨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 저의 글과 책을 다 읽을 수 있게 그게 전부 하여튼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저는 선생님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의 한자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한자 교육 기득권자들이 자기네들이 그 교육 기득권을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기네들이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미국이나 그 한자 없애려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달래고 회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자 한문 전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90년대 그때쯤에 이렇게 자꾸 한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냐고 그러니까 조직화돼가지고 한자 교육하고 제대로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그런 쪽의 사람들을 회유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자는 그 자체가 우리말일 뿐이지 무슨 특별한 기능이 전혀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볼수록 그래. 저도 세뇌교육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아니 한자는 옛날 양반만 쓰고 뭐 그랬던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중인들 기술자들도 다 한문으로 썼고 동학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동학 가장 억눌린 민중들이 시위한 거. 그 동학경전 것도 다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 다 한문 썼던 거예요. 중국하고 다른 건 이제 어미 변화, 동사 변화가 좀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런 건데 무슨 특별한 기능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여자들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자 무슨 기득권자 그냥 그러니까 그걸 비굴하게 먹고 살려고 때도 돈 많이 버니까 그걸로 한자 능력 자격 시험으로 그게 무슨 자격 시험이나 할 거예요. 국어로 같이 공부해야 될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한 기능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육 방침이 우리 훈장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무조건 암기해. 그리고 암기하지 안 해오면 너는 종아리를 맞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왔던 그러니까. 것도 나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조금 문제가 뭐냐면 주입식이고 암기식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식이고 추론식이고 창의적인 근데 기본적인 건 암기시켜야지 뭐 어떻게 그래요. 어쨌든 근데 암기력은 선생님처럼 타고나게 똑똑한 애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암기할 것 따로 있고 하여튼 창의력 할 것도 있고 그건 하여튼 세부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지금 이제 서울의 간판만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노인정 안내판도 영어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아파트에 미친. 영어 다 주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이건 미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돈을 주고 어떻게 그러는 것 같아.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거 쓰는 게 유리한 것도 아닌데. 나 새 아파트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치지 않. 근데 보수 우파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양쪽이 다 그러니까 비민족 그러니까 지들은 이 나라 쉽게 말해 미국에 갖다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보수 우파잖아요. 갖다 바치고 근데 미국은 통합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홍콩같이 이렇게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좌파 이제 운동했던 사람들도 원래는 다 민족 다 없애고 자기네들이 이제 세력이 이제 그러려고 하는 쪽이라서 그 사람들도 민족 말살은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그냥 다 망하는 그러면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겠네요. 새로운 민족을 지키자. 민족 그런 하나 나타나야 운동은 되겠죠. 있지만 약하죠 지금 아직은. 아니 친미 친중 있으면 한중도 아니 친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 하나 만들자니까요. 네,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친한. 이건 나중에 친한 활동 나와야 되겠네. 저도 이거 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근데 간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사람 이걸 저도 인터넷에서 비판한 아마 대표님이 실제로 봤는 모양인데 저는 실제로도 약간은 봤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는 안 봤는데 인터넷에 누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 어르신들 못 보지 않는 어르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배워서 뭐 조금 해석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거야. 니들 다 영어 배웠지 않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알지 않느냐고 아니까 상관없다 이러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영어를 상용해가지고 영어로 정서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면은 그러면 모르지만은 설사 알아본다 하더라도 우리 정서가 들어있지 않은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간판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고력은 그러니까 일상 대화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국말 계속 하면서 모든 간판이라든지 모든 뭐 지적인 걸 그런 것 책들 그런 것들 다 영어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장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더 크지 않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정신 그렇게 많고 이제 계속 국민 행복도는 낮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선진국이 된 것처럼 막 그래도.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진짜 그래요. 지금 어느 정권을 오늘 뒤에 시에서 그 뒤에 그 시 물 새는 거 그 지금 오늘 봉사하는가 봐요. 네, 알겠어요. 어느 정권을 뭐 굳이 뭐 지지한다 그런 거 얘기도 할 필요 없이 그거 끝마치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수 있는 말 할 건데 이제 영어 범람이라든지 이런 거 최대한 좀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되찾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쪽에 국민이 표를 준다고 우리가 좀 선언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네, 됐습니다.